독일차 전문가라고 불리던 한 중국 기자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독일차 신화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베이징 거리에서 벤츠 대신 제네시스가 늘어나고 상하이 모터쇼에서는 독일차 부스보다 한국차 부스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편견을 가졌던 기자가 직접 한국차를 타본 순간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20년간 자동차 전문 기자로 일해온 왕메이링입니다. 독일차만 골라서 리뷰해왔죠. 제 독자들은 저를 독일차 전문가라고 불렀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를 추천하는 기사만 써왔거든요. 제 책상 위에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준 기념품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사 댓글창에 한국차 얘기가 자꾸 올라오더군요. 제네시스는 어떤가요? 현대차 리뷰는 언제 해주시나요? 처음엔 그냥 무시했습니다. 한국차라니요? 전 한국차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독일차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진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댓글이 하루에 몇십 개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쓴 BMW X5 리뷰 글에도 제네시스 GV80과 비교해달라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제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왜 하필 한국차와 비교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편집장도 저를 불렀습니다. 왕메이링 기자, 요즘 독자들이 한국차 기사를 자꾸 요청하는데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요? 조회수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말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왜 한국차를 써야 합니까? 독일차도 쓸 게 많은데 말이에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중국 럭셔리카 시장 통계를 보니까 현대 제네시스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었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0%나 늘었다고 하더군요. 베이징 강남구 쪽 부유한 동네에서는 제네시스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카페 주차장에도 제네시스가 두세 대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동료 기자들도 하나둘씩 한국차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리준화 기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이링, 한국차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더라. 이제 무시할 수준이 아니야. 특히 전기차 기술은 정말 대단하더군. 저는 코웃음을 쳤죠. 한국차가 독일차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독일은 자동차의 본고장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국 럭셔리카 판매 순위에서 제네시스가 BMW 3 시리즈를 제치고 3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뀐 셈이었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정말 한국차가 이렇게 잘 팔리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베이징 시내 여러 자동차 매장들을 돌아다녔어요. 먼저 BMW 매장에 갔는데 평소보다 손님이 적더군요. 제가 자주 가던 곳이라 영업사원들과도 친했거든요. 리밍 매니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매출이 어떠신가요? 그 사람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손님들이 자꾸 다른 브랜드를 알아보더라고요. 특히 젊은 손님들이 많이 줄었어요. 더 자세히 물어봤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BMW 3 시리즈나 5 시리즈 보러 오신 분들이 거의 바로 계약을 했는데 요즘은 다르다는 거예요. 차를 보고 나서 다른 브랜드도 비교해보겠다고 하면서 나가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전화해서 다른 차를 사기로 했다고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벤츠 매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아는 영업사원 장준이 저를 보자마자 하소연을 했어요. 메이링 언니, 요즘 정말 힘들어요. 손님들이 와서
차를 보다가도 제네시스는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제네시스를 안 파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손님들이 그냥 나가버려요. 어떤 분은 제네시스 매장 주소까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2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독일차 매장에서 한국차 얘기가 나온다니요. 아우디 매장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고객들이 Q5를 보러 왔다가 제네시스 GV70과 비교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영업사원들도 당황스러워 하더군요. 호기심이 생겨서 제네시스 매장에도 가봤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매장 안이 사람들로 꽉 차 있었거든요. 시승 신청하려면 일주일은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접수 직원이 말했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죽을 것 같아요. 하루에 시승 문의가 50통도 넘게 와요. 매장에 있던 한 중년 남성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래 벤츠 S클래스를 타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왜 제네시스를 보러 오셨나요? 그분이 말했어요. 친구가 제네시스 G90을 샀는데 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소음도 적고 승차감도 부드럽고요. 가격도 벤츠보다 훨씬 저렴해서 고민 중이에요. 솔직히 브랜드만 빼면 벤츠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놀란 건 그분의 나이였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보통 그 나이대 분들은 브랜드를 잘 안 바꾸거든요. 특히 독일차에서 다른 브랜드로 갈아타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진지하게 제네시스 구매를 고려하고 계셨어요. 심지어 벤츠 딜러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번엔 제네시스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하시더군요. 다음날 출근해서 더 충격적인 자료를 봤습니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에서 발표한 최신 통계였어요. 올해 상반기 럭셔리 세단 판매량에서 제네시스 G82 벤츠 E클래스를 제치고 2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1위는 여전히 BMW 5 시리즈였지만 격차가 많이 줄었더군요. 작년에는 상위 10위 안에도 없었던 한국차가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SUV 부문이었습니다. 제네시스 GV70이 아우디 Q5를 제치고 3위에 랭크되어 있었어요. 작년에는 10위 밖이었는데 말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제가 그동안 한국차를 너무 얕봤나 싶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편집부 회의에서도 한국차 얘기가 나왔습니다. 편집장이 말했어요. 메이링, 이제 정말 한국차 기사를 써야 할 것 같은데요. 다른 매체들도 하나둘씩 제네시스 특집을 내보내고 있어요. 우리만 빠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독자들도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저는 여전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부편집장도 한마디 했습니다. 메이링 기자님이 안 쓰시면 다른 기자한테 맡기겠어요. 하지만 독일차 전문가인 메이링 기자님이 쓰시면 더 공신력 있는 기사가 될 텐데요. 독일차와 직접 비교도 할 수 있고 말입니다. 저는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제가 써야 하나 싶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당에 갔는데 거기서도 한국차 얘기가 나왔습니다. 젊은 기자 하나가 말했어요. 언니, 제 친구가 제네시스 GV80 샀는데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정말 좋다고 해요. 터치스크린 반응 속도도 빠르고 음성 인식도 잘 되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정말 정확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제 아버지도 작년에 제네시스 G90 사셨는데 벤츠보다 훨씬 조용하다고 하세요. 연비도 더 좋고요. 처음엔 한국차라고 반대하셨는데 지금은 정말 만족해 하세요. 심지어 골프장에서 친구들한테 자랑까지 하신다고 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이렇게 좋다면 왜 저만 모르고 있었을까요? 오후에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중국의 여러 자동차 포럼에서 제네시스에 대한 후기들을 찾아봤어요.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였습니다. 디자인이 고급스럽다. 승차감이 부드럽다.
가성비가 좋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벤츠나 BMW에서 갈아탄 사람들의 후기도 꽤 많았습니다. 한 사용자는 이렇게 썼더군요. 제네시스 타고 나니까 독일 차가 왜 비싼지 모르겠다고요. 마침 상하이 모터쇼가 열릴 시기였습니다. 매년 가는 행사였는데 올해는 특별히 제네시스 부스를 자세히 보기로 했어요. 상하이에 도착해서 전시장에 들어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네시스 부스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군요. 마치 애플 스토어에서 아이폰 출시일에 보는 것 같은 광경이었어요. 제가 20년간 모터쇼를 다니면서 한국차 부스에서 이런 장면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독일차 부스들을 먼저 돌아봤습니다. BMW 부스는 평소보다 한산했어요. 벤츠와 아우디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람들이 차를 구경하긴 하지만 예전만큼 열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영업사원들도 예전보다 적극적이지 않더군요. 한 BMW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작년보다 방문자가 30% 정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네시스 부스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차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고 영업사원들은 계속 설명을 해주느라 바빴어요. 특히 GV80 앞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승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접수대 앞에도 긴 줄이 생겼더군요. 심지어 외국인 관람객들도 꽤 많이 보였어요. 제가 제네시스 부스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반응이 어떠신가요? 그 사람이 정말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특히 기존에 독일차를 타시던 분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세요. 시승 신청도 작년보다 3배나 늘었어요. 벌써 이번 달 할당량을 다 채웠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다음 달 물량까지 예약이 다 찼다고 했어요. 정말 놀라운 건 관람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제네시스 G90을 보고 감탄했어요. 정말 고급스럽네요. 벤츠 S클래스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 정말 세련됐어요. 또 다른 남성은 GV70의 인테리어를 보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 가격에 이런 옵션들이 다 들어간다고. BMW X3보다 훨씬 좋은데요. 가죽 시트 질감도 더 부드러운 것 같고요. 한 젊은 커플이 GV260 전기차를 보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거 어때? 테슬라보다 훨씬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충전 속도도 빠르다고 하고. 여자친구도 동의하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내부 인테리어도 더 예쁜 것 같아. 한국 브랜드라고 무시할 게 아니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진짜 변화구나. 중국 소비자들이 정말로 한국 차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구나.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정말로 제네시스에 대해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대로 된 기사를 쓰려면 직접 경험해봐야겠다고요. 제네시스 매장에 연락해서 시승 예약을 잡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심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독일차만큼이야 하겠나 싶었거든요. 20년간 독일차만 타온 제가 한국차에 감동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시승 당일 제네시스 GV80을 받았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고급스럽더군요. 도색도 깔끔하고 라인도 세련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속으로는 겉만 번지르르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진짜는 운전해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독일차의 진짜 매력은 달릴 때 나오는 거거든요. 차에 시동을 걸고 첫 느낌부터 달랐습니다. 엔진음이 정말 조용했어요. 벤츠 GLE를 몰 때보다도 더 조용한 것 같았거든요. 기어를 뒤단에 넣고 천천히 출발했는데 정말 부드럽더군요. 변속 충격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점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달려봤어요. 가속 성능도 좋았고 핸들링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특히 고속에서의 정숙성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BMW X5를 탈 때는 시속 120km에서 바람 소리가 좀 들렸는데 GV80은 거의 들리지 않더군요. 제 동승자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몇 킬로로 달리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80km 정도요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130km였거든요.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정말 좋았어요. 음성 인식이 정확하게 작동했고 길 안내도 명확했습니다. 제가 베이징 시내 복잡한 도로를 달렸는데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반영해서 우회로를 제안해 주더군요. 독일 차들은 대부분 중국 현지화가 잘 안 되어 있는데 제네시스는 완전히 중국에 맞춰져 있었어요. 심지어 에어컨 조작도 중국어 음성 명령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 가장 놀란 건 승차감이었습니다. 베이징 도로가 울퉁불퉁한 곳이 많은데 그런 구간을 지날 때도 정말 부드럽게 넘어가더군요. 마치 구름 위를 달리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탔던 벤츠 S클래스보다도 더 편안한 것 같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아본 동료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롤스로이스 타는 기분이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연료비도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요. 같은 구간을 BMW X5로 달렸을 때보다 리터당 2km 정도 더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하루 시승을 마치고 매장에 차를 반납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한국 차가 맞나? 독일 차보다 못할 게 뭐가 있지? 오히려 더 좋은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네시스 정말 좋던데요. 우리도 다음에 차 바꿀 때 고려해볼까요? 남편이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당신이 독일 차 아닌 다른 차를 추천하다니 정말 좋았나 보네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타보니까 정말 훌륭한 차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20년간 독일 차만 추천해온 제가 한국 차를 좋다고 느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승했을 때의 그 느낌은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좋았거든요. 다음날 출근해서 편집장에게 말했습니다. 제네시스 기사 써보겠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쓸 거예요. 좋은 건 좋다고, 나쁜 건 나쁘다고 솔직하게 쓰겠어요. 편집장이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그래야죠. 메일인 기자님의 전문성을 믿고 맡기는 거니까 정직하게 써주세요. 독자들도 그런 기사를 원하고 있을 거예요. 기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동안의 제 기사 스타일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독일차 기사를 쓸 때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부각시키는 편이었는데 제네시스는 정말 객관적으로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독자들이 저를 믿고 있으니까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분석했어요. 확실히 독일 차들과는 다른 감성이 있었습니다. 더 우아하고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특히 GV80의 경우 벤츠 GL이나 BMW X5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고급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독특하고 개성 있는 디자인이라고 느꼈어요. 성능 부분에서도 솔직하게 썼습니다. 엔진 파워는 독일차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정숙성과 승차감에서는 오히려 앞선다고 평가했어요. 연비도 더 좋았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훨씬 뛰어났습니다. 특히 중국 현지화 부분에서는 독일 차들을 완전히 압도한다고 썼어요. 가격 경쟁력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옵션으로 맞추면 독일 차보다 20-30% 정도 저렴했거든요. 이 정도 가격 차이면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정말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AS나 보증 기간도 독일 차보다 유리했습니다. 기사를 다 쓰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정말 공정하게 썼는지 확인하려고요. 제네시스의 단점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브랜드 인지도나 리세일 밸류 같은 부분에서는 아직 독일 차를 따라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순수한 제품력만으로는 독일 차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나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남편도 제 기사를 미리 읽어봤어요. 정말 솔직하게 썼네요. 독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마지막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직접 타보니 알겠다. 제네시스는 정말 다르다. 20년간 독일차만 타온 기자의 솔직한 후기라고 썼어요. 이제 정말 발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기사를 온라인에 올리고 하루가 지났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조회수가 하루 만에 100만을 넘어섰어요.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고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드디어 솔직한 리뷰를 받네요. 역시 메일인 기자님답다. 이런 기사를 기다렸어요. 같은 댓글들이 많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댓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독자가 이렇게 썼더군요. 메일인 기자님이 한국차를 좋게 평가하시니까 정말 믿음이 갑니다. 그동안 독일차만 추천하셨던 분이니까 더 신뢰가 가요. 저도 이번에 제네시스로 바꿔볼 생각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느꼈어요. 웨이보에서도 제 기사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공유수가 10만을 넘었고 좋아요도 50만 개가 넘었어요. 심지어 유명 연예인들도 제 기사를 공유했더군요. 한 배우는 이렇게 썼어요. 전문가가 이렇게 평가하니까 저도 제네시스 한번 보러 가야겠네요. 브랜드보다는 실용성이 중요하죠. 다른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CCTV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국차에 대한 견해를 말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네시스 매장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기사 덕분에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제가 시승했던 GV80 모델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다고 하더군요. 시승 예약이 한 달치까지 꽉 찼다고 했습니다. 제 기사가 실제 판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동료 기자들의 반응도 재미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외라는 반응이었는데 점점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한 선배가 말했어요. 메이링, 용기 있는 기사였어. 사실 우리도 한국차가 좋아진 건 알고 있었는데 먼저 쓸 용기가 없었거든. 당신이 길을 열어줬네. 이런 말을 듣고 뿌듯했습니다. 독자들의 후속 반응도 계속 들어왔어요. 제 기사를 보고 제네시스 매장에 가봤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메일을 보내왔는데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메일인 기자님 기사 보고 GV70 샀습니다. 정말 만족해요. 친구들도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솔직한 기사 많이 써주세요. 제 기사가 나간 지 한 달 후에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공무용 차량으로 제네시스를 대량 구매한다는 거였어요. 베이징시 정부에서만 500대를 주문했다고 하더군요. 이건 정말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차를 인정한 셈이었거든요. 언론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어요. 각종 신문과 방송에서 이 소식을 다뤘는데 제 기사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한국차 열풍의 시발점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쓴 기사가 이렇게 큰 변화에 일조했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올해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자동차 기사상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20년 기자 생활 중에 받는 첫 번째 상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편견 없는 시각으로 좋은 건 좋다고 말하는 게 기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독자들에게 정직한 정보를 전달하겠어요. 제네시스 판매량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제 기사가 나간 후 6개월 동안 전년 대비 400% 성장했다고 하더군요. 중국 럭셔리카 시장에서 독일 브랜드들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독자들이 저를 더 신뢰하게 되었고 다양한 브랜드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편견을 버리고 모든 차를 공정하게 평가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한국 차뿐만 아니라 일본 차, 미국 차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거든요.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을 했네요. 20년간 쌓은 독일차 전문가라는 이미지를 버리고 새로운 시도를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더 훌륭한 기자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쓰는 게 기자의 본분이죠. 독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 역할이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편견을 버리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변화하는 시장을 못 보고 있었을 거예요. 한국차의 놀라운 성장도 중국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취향도 놓쳤을 테고요.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며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